오늘은 이문구의 소설 우리 동네 김씨. 자, 우리 동네 시리즈죠. 자, 첫 번째 작품 김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우리 동네라고 하는 연작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이씨, 우리 동네 황씨, 우리 동네 숨씨, 숨씨? 아, 숨마. 뭐 이런 식으로 연작 소설 중에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가뭄, 윗마을 사람들의 물 훔치기, 민방위 교육, 헥타르 단위 갈등 등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농민들의 삶의 고단함과 분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속에서 전통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 소설은 향토적인 문체와 풍자, 해악을 통해 농촌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문구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이 풍자하고 해악이에요. 정말 웃겨요. 충청도 사투리가 잘 녹아 있습니다. 김씨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로 그의 행동은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농민들의 삶의 고단함과 분노를 보여줌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그 다음에 80년대 초까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도록 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조금 길게 보통 한 2개에서 3개의 문단으로 끊었어요. 이게 인물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에피소드식 구성, 일화식 구성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자, 발단 부분 봅시다. 다른 동네에 비해 지대가 높은 천동면 놀미마을, 여기가 이제 공간적 배경이에요. 지하수를 구하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물이 부족하다. 단위조합 돈을 끌어대어 48자나 파본 적이 있으나 지하수를 구하지 못했다. 마을 농민들은 계속되는 무엇에, 가뭄에 저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논에 물대기에 바쁘다. 김승두는 중심인물인가요? 빚을 내어 고무호수를 사고 남병만인의 집에 놀고 있는 양수기를 빌려와 저문이 부락으로 넘어가는 전깃줄에 전선을 이어, 그러니까 저문이 부락으로 넘어가는 전깃줄에 전선을 이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 도전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룡산 넘어 천북면 장승골 저수지 물을 자신의 돈으로 퍼 올린다. 한마디로 물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본다면. 근데 뭐 농민이 논에다가 물을 대야 할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김승두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부터 살아야지 뭐 이런 거겠죠. 3시간 남짓 물을 퍼 올렸지만 논이 해갈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물이 부족하다. 전개. 그 집 아내가 새참을 내어와 둘이 수작을 부리다가 아내가 가고 난 후 양수기를 빌려준 남병만이 와서 김승두의 논 한 빼미가 치렁치렁하게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 그러고 보니까 남병만도 지금 물이 필요해. 논에 물이 없거든. 남병만은 자기가 먼저 같은 생각을 못했던 것과 돈 몇 푼의 양수기를 세준 것이 배 아파서 땡볕에도 아랑곳 없이 양수기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배 아프죠. 그러고서 김승두가 논에 물을 다 대고 나면 이제 그의 호수를 빌려. 왜? 나도 지금 양수기를 빌려줬잖아. 새를. 자,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한다. 남병만은 김승두에게 낮에 민방위가 있으니 그때에는 놀고 있는 창원이더러 양수기를 봐달라고 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승두는 간밤에 뒤숭숭한 꿈자리가 가슴 한켠에 얹혀있어 선뜻 내키지 않아 한다. 그러니까 이 꿈자리가 어떻게 본다면 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고요. 하나의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위기 파트 보자. 곧이어 무솔리 이장 아들 유순봉과 방앗간집 아들 장재원이 올라와 시비를 건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슬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시작하는 거죠. 남병만하고는 김승두는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죠. 유순봉은 김승두가 논에 대고 있는 호수 주둥이에서 쟁반만하게 뙤아리를 트는 소용돌이를 보며, 이 소용돌이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물줄기.
물 도둑질을 한다고 비꼰다. 그러면서 물고 싸움에도 살인이 나는데 양수기로 퍼나르는 것은 횡령죄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다. 자, 김승두 입장에서는 당당하지는 않죠. 솔직히 자기도 알아. 하지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가슴이 뜨끔하여 보니 그들이 물지개로 나선 눈치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남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다만 얘네들은 지게를 져서 한 지게 들고 온다면 김승두는 그냥 뽑아 제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 김승두 입장에서는 니들도 도둑질 아니냐, 뭐 50보 100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뭐가 생각이 나서 꿈자리가 어수선했던 게 생각이 나서 다투지 않고 모른 척하기로 하며 유순봉에게 술을 권한다. 유순봉과 장지현은 흐르는 물이 모두 자기들의 땀이고 돈이라고 하면서 이죽거린다. 그 와중에 유순봉이 양수기를 꺼버리자 몸싸움이 일어나려고 한다. 뚜둥.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하네요. 후알려, 너 누구니? 양수기를 돌리며 전기를 훔쳤다고 삿대질을 한다. 이제 물도둑에서 이제 전기도둑까지 넘어간 거야. 김승두도 지지 않고 가뭄에 물치기는 땅 임자의 도리라고 맞받아치며 중년 사내는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뭄 핑계만 댄다면서 김승두를 나무란다. 알고 봤더니 이 중년 사내는 한국전력공사 출장소 직원이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네. 누군가가 김승두가 전기를 불법적으로 쓴다고 고발했대. 이거 누군가도 결국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좀 심했다. 매정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김승두 입장에서는. 중년 사내는 그 김승두를 끌고 가려고 하자 지켜보던 유순봉과 장재원이 자기네들이 먼저라고 중년 사내를 가로막는다. 이건 뜬금없이 가뭄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따지면서 김승두의 문제는 흐지부지 내고, 오후 1시가 가까워오자 이들은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해 천동 국민학교로 향한다. 국민학교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이전이죠. 70년대 80년대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자 부면장이 등장하여 퇴비를 부지런히 하고 바르게 쌓으라는 등의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이를 듣고 있던 김승두는 푸념을 하고 이에 둘이 언성이 높아진다. 이 와중에 퇴비가 몇 헥타르당 몇 킬로그램이다 라는 말 끝에 평, 마지기, 관 등 전통적인 도량형에 익숙한 김승두가 모양내고 있네. 몇 평이 1헥타르인지 위치기 어떻게 알아? 하고 푸념을 하자 이내 부면장과 김승두의 입씨름이 시작되고 민방위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은 김승두 편을 든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입장이니까. 보다 못한 부면장이 담배나 피우며 쉬고 있으라며 한 발 물러나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김승두는 그 박수의 임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야기 끝. 되게 썰렁하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와 관련된 에피소드? 전기와 관련된 한전 직원과의 에피소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면장과의 에피소드. 이렇게 두 개라고 보면 돼요. 물론 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피소드가 물과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면장과 관련된 거,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이 외래어 사용과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에피소드인데 그 중에 이 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어차피 같은 입장 같은 처지거든요. 농민들. 그러니까 이건 핵심 갈등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여기 두 개, 뭐 전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면장과 관련된 거는 둘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당국과 농민과 당국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 전체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농촌소설이다. 그 다음에 연작소설이다. 풍자적이고요. 사회고발적이다. 자,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천동면 놀미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근대화에 의해 붕괴되어가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편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특징도 사실은 겹치기는
겹칩니다. 두 개의 일화, 이때 두 개의 일화는 전기와 관련된 일화와 부면장과 관련된 일화를 나란히 제시하여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러겠으면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문 핑계를 댄다는 건 아셔? 중년이 되들려는 짓거리를 하자 이때 김은 주인공이죠.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내가 언제 불법적으로 썼어? 물법적으로 썼지. 물법적으로 썼지. 말장난하고 있죠, 그죠? 농민이 눈에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요! 라고 하는 거야. 즉, 김씨와 한전직원과의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한전직원은 김씨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씨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민이 물을 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당연히 있죠. 그것보다도 그렇죠, 각박해진 농촌 인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촌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양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젠지 여태까지는 그것도 모르는겨? 시방 나를 놀려먹었다 이거야? 부면장은 당장 잡돌이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김도 주눅이 들지 않은 채 응수했다. 내 말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 내가 놀리는 것처럼 들려? 저 학교 교실 벽대기 좀 보시오. 뭐라고 써붙였슈? 나라사랑 국어사랑 우리말을 쓰자는 것이 국가시책이요. 옛날부터 여기저 관공리 말 다르고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이죠. 즉 관공리, 관에서 쓰는 말은 다르고 그 다음에 농민들 말이 다르다. 관에서 양반들은 한자 써대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시책으로 국어사랑이라며, 그것이 나라사랑이라며. 근데 여기서는 또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양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김씨와 부면장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면장은 김씨에게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미터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김씨는 옛날부터 관공리 말 다르고 농민들 말은 다른 게 원칙이다. 한마디로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당시 농민들이 국가에게 지녔던 불신과 반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투리죠. 그 다음에 속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근데 그 해학이 단순히 웃기 위한 해학이라기 아니라 웃음으로 포장한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풍자죠. 이 작품에는요, 토속적 사투리와 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이 농촌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농민이니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사실적이죠. 자연스럽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투리나 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풍경을 실감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점점 사라져가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말의 묘미를 되살린다는 점이죠. 소설 속에서나마 사투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토속적인 문체는 세 번째, 김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과 장면들의 해학성을 높여주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학성을 보자. 좀 전에 듣던 거죠.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문 핑계만 대면 단줄 아쇼? 다인 줄 아쇼? 라고 했더니 내가 원래 불법적으로 썼슈. 물법적으로 썼지. 내가 원제는 언제 불법적으로 썼슈. 물법적으로 썼시.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물법적과 불법적, 불법적과 물법적이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김씨는 중년 사내가 한전 직원인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에서
한 전 직원인 중년사내는 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씨는 물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거야. 그래서 말이 자꾸 엇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해필이면 알아듣기 거북하게 헥타르라고 할 건 또 뭐요? 그랬더니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형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라사랑 국어사랑이다. 우리말을 쓰자는 것이 국가시책이다. 옛날부터 관에서의 말 다르고 농민에서의 말 다른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방위 훈련장에서 김씨와 부면장, 부면장과 김씨의 갈등 중 김씨가 부면장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부면장의 말을 통해 국가시책이 얼마나 농민들의 삶과 무관한지를 보여주며, 즉 탁상 공론인지를 보여주며, 이를 김씨라는 인물을 통해 우회적이고 익살스럽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목소리가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게 들린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부면장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김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김은 그 박수의 임자가 자기라고 믿으며 속으로 웃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면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면장을 난처하게 하는 김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비판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감, 교감이 형성이 되는 거야. 누구하고? 김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해악, 웃음이라고 하는 묘미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지는 않아. 그죠? 그렇다고 비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비판을 포장을 한 거죠. 무엇으로? 웃음으로. 그러니까 약이 써. 약이 있으면 약을 포장을 하죠. 뭘로? 단맛으로.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판이 세. 근데 그 비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웃음으로 포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문구의 소설 우리 동네 김씨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